안녕하세요 여러분. 라이팅 12월 적중 특강을 맡은 영단기 토플 대표 라이팅 강사 민상홍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잘 오셨는데요. 저희가 오늘 다루고자 하는 게 이제 앞으로 12월에 나올 수 있는 문제를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특강을 잘 들으시고 좋은 결과 있기 바랍니다. 자, 가장 먼저 제가 이제 오늘 적중 특강에서는 통합형 페니키아인들의 항해에 대한 얘기를 좀 해드릴 건데요. 자, 우선 전체적으로 특강 순서가 어떻게 진행될 건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ETS의 출제, 이제 방향에 대해서, 방식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통합형 문명의 몰락에 대해서 제가 이제 여러 가지 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예상 문제인 페니키아인들, 페니시언스에 대해서 배우게 될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독립형 예상 문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ETS의 출제 방식을 보겠는데요. 자, 2008년 3월 29일 날 통합형 요 문제가 나왔습니다. 이 아르젠테이비스라는 거대 새가 과연 날 수 있었을까? 그리고 요거와 쌍을 이루는 독립형 문제 요게 나왔었어요. 자, 잘 봐두시고요. 그리고 나서 2015년도에 이번 연도에 5월 30일 날 이 통합형 문제가 그대로 나옵니다. 똑같이 나옵니다. 100%. 그러면 얘는 스플릿되고 남은 문제거든요. 그러면 얘는 곧 나온다는 얘기고 실제로 언제 나왔냐면 얘가 2015년 8월 30날 출제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요 이렇게 스플릿되고 남은 문제만을 집중적으로 노리면 시험장에서 만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저희 오늘 통합형 전략으로 먼저 가보겠는데요. 역사적 사실과 반박을 묻는 문제가 나오곤 합니다. 자, 그럼 문명의 몰락의 원인은 가뭄이나 전쟁이다 라고 독해서 나오면 듣기에서는 다음 중에 하나로 반박이 됩니다. 중요합니다. 잘 들으세요. 첫 번째, 앙코르 문명은 가뭄으로 인해 멸망했다. 자, 여기에 있는 문명인데요. 이러면 트리링 얘기를 꼭 꺼냅니다. 트리링이 뭐냐고요? 나무의 나이테를 말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와요. 트리링을 분석해 보면 멸망 당시 그 지역 나무의 트리링은 narrow and thin하지 않았다. 자, 한번 보십시오. 이게 이제 나이테인데요. 여기 보면 rainy season. 자, 이렇게 비가 오는 시즌에는 나이테가 이렇게 널찍널찍하고 국수입니다. 그런데 dry season, 이렇게 건조한 시기, 즉 가뭄의 시기에는 나이테가 이렇게 좁습니다. 그런데 나이테를 분석해 보니까 자, 이렇게 좁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했다는 게 나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이제 아카드 문명에서 나오는데요. 아카드 문명은 가뭄으로 인해 멸망했다. 아카드 문명은 이쪽에 있는 그 중동 쪽에 있는 문명인데요. 그러면 자, 어떻게 LC가 나오냐면 irrigation facilities. 자, irrigation이라는 단어 잘 알아두십시오. 관계, 물 끌어오는 거. 자, 그래서 이렇게 나와요. 댐, 커넬, 체인 펌프가 발견됐는데 이것은 가뭄에 잘 대처했어. 자, 사진을 보시면 이게 이제 커넬이 되는 거고요. 이게 체인 펌프입니다. 이렇게 체인을 달아서 자, 버켓에 물을 이렇게 계속 공급하는 거죠. 즉 이런 식으로 물 공급을 잘했는데 가뭄으로 인해 멸망했다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자, 그다음 세 번째로는요. 인더스 밸리 문명은 아리안스 부족의 침입으로 인해 멸망했다. 즉 전쟁 때문에 멸망했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나오냐면 자, 여기가 이제 인더스 밸리 문명이 있는 지역이었고요. 쉽게 무너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디테일이 뭐였냐면 그 문명은 수백 개의 마을과 도시로 구성되어 있기에 외세 침입이라고 해도 한 번에 무너지진 않았을 거다. 실제로 보면 굉장히 많은 촌락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야 문명에 대해서 나오면 마야 문명은 전쟁으로 인해 멸망했다라고 독해서 나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전쟁하면 또 이렇게 나와요. 자, 이게 이제 마야 문명인데요. 이게 이제 그 멕시코 쪽이고요. 자, 타이밍이 다르다라는 얘기를 꺼냅니다. 그러면서 멸망하기 전에 더 심한 전쟁이 있었는데 잘 버텼다. 그런데 왜 이번 더 작은 전쟁으로 멸망했겠느냐? 자, 좀 더 한번 자세히 보면 이 기간이 멸망 이전의 시기입니다. 더 큰 전쟁이 있었어. 그리고 이때가 멸망 당시, 근데 작은 전쟁이 있었어. 그러니까 멸망 이전에는 더 큰 전쟁을 치렀는데도 안 멸망했어. 그런데 왜 이번 작은 전쟁으로 멸망했겠느냐?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죠. 자, 그러면 실전 문제를 한번 예측 연습을 해볼게요. 과거에 나왔던 문제 중에서 이제 에너사지 문명에 대해서 나왔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자, 에너사지가 이제 미국의 애리조나 근처 쪽에 있는 문명이었는데요. 이 문명이 뭐 어떻게 해서 멸망이 되었는지 몰락했는지가 이제 미스터리인 거예요. 자, 이렇게 나옵니다. 서론, 에너사지 문명은 가뭄으로 인해 멸망했다. 본론일, 그 당시 전 세계적으로 온난화의 증거가 있다. 물 공급이 부족했다고 한다. 세 번째, 너무 많은 자연자원을 이용하다 보니까 가뭄이 발생한 거야. 그럼 제가 여러분에게 알려드렸잖아요. 가뭄이 나오면 듣기에서는 뭐 어떤 얘기가 나온다고요? Tree ring, irrigation facilities. 그래서 자, 어떻게 나왔냐면 자, 내용을 한번 들어볼게요.
Anasazi civilization. It is still a controversial 네, 다시 들어볼게요. civilization. It is still a controversial issue whether the Anasazi civilization was the victim of drought. While a drought that occurred during the 13th century has long been seen as the final blow for the Anasazi, archaeologists speculate that drought alone could not have caused the Anasazi abandonment. Scholars have explored a number of other factors, and they believe there is more than an environmental factor. First, according to the tree ring analysis, a tree grows a ring each year, and the rings are narrower and thinner in dry years. But at the time, tree rings around the region were not narrow and thin. Although there was a period of global warming, there was minimal rainfall to support tree growth and the growth of enough corn to survive the drought. 오케이. 자, 본론 1까지만 들어봤는데요. 아까 제가 여러분에게 알려드렸던 팁이 나왔죠. 여기 트리링이 있고, 자, narrow and thin하지 않았다. 아, 그러니까 가뭄 얘기가 나오면 이렇게 반박이 되는 게 단골 손님인 거예요. 그리고 자, 저희가 듣지는 않았지만 본론 두 번째에서는 저기 보면 irrigation, 관계시설 얘기가 나온다는 거 반드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오늘 이제 그 문명의 멸망과는 다르게 이제 다른 예상 문제를 하나 보겠는데, Phoenicians sailing around Africa. 자, 지금 그림에 보이고 있는 것처럼요, 이렇게 배가 항해한 경로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과거에 여기 있던 페니키아인들이 항해술이 엄청 좋았답니다. 그래서 이제 들려오는 얘기는 뭐냐면, 이 홍해를 지나서 아프리카 대륙을 이렇게 쭉 횡단해서 지중해까지 와서 이렇게 도착했다, 일주를 했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이 의구심을 가집니다. 그러면서 다음과 같은 논리를 제시합니다. 자, 고대 페니키아인들이 홍해에서 시작해 아프리카를 일주했다는 주장은 거짓이야. 그러면서 본론 1, 그 당시 그렇게 세일했을 정도의 기술이 존재하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 운하가 있어서 그 운하를 이용하면 되는데 굳이 그렇게 아프리카를 돌아갈 필요가 없었다, 이유가 없었다. 실제로 보면요, 여기가 이제 수에즈 운하가 있는 지역이고요. 실제 이렇게 사진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이렇게 수에즈 운하를 건너가면 되는데 뭐하러 여기 횡단을 하냐? 그래서 갈 필요가 없었다. 세 번째로는요, 자신들의 명성을 위해 조작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아주 끝내주는 항해사라는 명성을 보여주고 증명하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만들어냈다라는 거죠. 자, 그럼 저희 요거에 대해서 한번 듣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다 들어볼게요. The points in the reading certainly make it seem as if Greek historians are wrong, but the arguments of the critics are unconvincing. First, it is true that Phoenician ships were very simple, but that does not mean that they could not have made the journey around Africa. Recently, a British explorer recreated the journey to test the theory by using the same materials and design the Phoenicians had. An international crew led by the British explorer successfully circumnavigated Africa using only the technology available to the Phoenicians. Even though the ship was damaged due to harsh conditions, it still managed to visit all the places in the Greek records. Second, sailing around Africa would have seemed practical to the Egyptian king. Although Egyptians started to build a canal, the canal wasn't completed until the Persians conquered the region during the 6th century. This was long after the Phoenicians would have traveled around Africa. You see, Egypt was at war with Babylonians, and creating a canal would have given the enemy easy access to Egyptian territory. This is why the construction of the canal was halted, and King Necho would have wanted to find another way to travel by ship. Finally, there are Phoenician records that can only be written by people who have actually physically visited the southern hemisphere. According to the records, the sun moved northward even though they were sailing west. This indicates that they were traveling in the southern tip of Africa. These facts would have been very difficult to make up for ancient people who have only lived their lives in the northern hemisphere. The presence of records that can only be written by people who have lived in the south proves that the Phoenician expeditions were successful. 자, 잘 들으셨나요? 여기 스크립트가 있는데요. 이 스크립트는 제가 이제 굳이 다 해석을 하기에는 좀 시간 소모적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한번 화면을 잠깐 멈추시고 한번 쭉 해석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본론 2 그리고 본론 3까지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나서 내용을 저랑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LC 서론. 참고로 여러분들 이렇게 내용만을 아는 것도 굉장히 유익한데요. 실제 시험에 갔을 때 이 문제를 만났을 때 내용을 알고 있으면 듣기가 굉장히 수월해집니다. 자, 듣기 서론. 그들이 아프리카를 일주했을 가능성이 크다. 본론 1. 그 당시 기술로도 아프리카를 뭐 하는 거라 그랬죠? 이렇게 배로 일주하는 걸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 circumnavigate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가능했다. 실제로 British Explorer라 그랬죠. 영국 탐험가가 페니키아인들과 동일한 조건으로 세일링을 해봤는데 배에 일부 손상이 있긴 했지만 아프리카 일주가 가능했다 였습니다. 두 번째, 이집트 왕이 그렇게 아까 우리 킹 리코라는 말이 들렸죠. 이집트 왕이 그렇게 하라고, 즉 아프리카를 일주하는 경로를 찾아내라고 명령할 현실적인 이유가 있었답니다. 그게 뭐였냐면 우선 운하는 그 당시 페니키아인들이 아프리카 일주항의 시점인데요. 보다 나중에 설립되었습니다. 건설되었어요. 또한 운하를 짓게 되면 당시 전쟁 중이던 누구였냐면 베빌로니안들에게 뭘 주는 결과가 되었냐면 그렇죠. easy access to their territory. 그래서 그들의 영토에 쉽게 들어올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문제가 생기니까 그 일주 경로를 찾아내라는 거였죠. 그 다음 세 번째, 실제 남반구를 가본 사람만이 알 수 있는 뭐가 있다 그랬나요? 그렇죠. historical records. 이게 페니키아인들의 역사에 남아있답니다. 자, 이거 배경 설명인데요. 북반구에서는 태양이 방향이 동남서로 움직이는데요. 페니키아인들은 남반구를 항해하며 태양이 어느 쪽으로 이동하는 걸 보았습니다. 어느 쪽이었나요? 그렇죠. 북쪽으로 이동하는 걸 보았어요. 이런 기록이 남아 있는데 이것은 Northern Hemisphere 북반구에서만 살았던 사람이 메이크업 지어냈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이야기다. 자, 남반구에서는 태양의 방향이 동북서. 다시 한번 볼까요? 자, 북반구. 그 페니키아인들이 북반구에 살던 사람인데 그 사람들은 평생을 태양의 방향이 이렇게 가는 걸 보아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쓴 역사 기록을 보면 동북서 북쪽으로 태양이 움직이고 있다는 걸 보았다는 기록이 있고 북반구에 살던 사람들은 그거를 알 리가 없었다는 거죠. 남반구에 가봤어야만 이 사실을 알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가 이거를 에세이에 옮겨야 되는 건데 독해, 듣기 모두 서론, 본론 1, 2, 3 나왔으니까 우리는 요약을 하면서 서론, 본론 1, 2, 3 이렇게 에세이 쓰면 되겠습니다. 에세이 쓰는 원리는요. 간단합니다. 듣기 내용을 70에서 80% 정도 적고 그리고 독해 내용을 약 20-30% 정도 적으면 되는 거예요. 자, 보시면요. 자, 이게 큰 틀, 템플릿입니다. 그래서 혹시 템플릿이 없는 분들은 제가 화면을 넘기면서 요 빈칸이 있는 화면을 제공해 드릴 건데 그 템플릿이니까 이 템플릿 잘 기억해 두고 제가 쓰라는 대로 쓰시면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가장 먼저 스피커가 화자인데요. 여기서는 LC를 지칭합니다. The speaker disagrees with the author's assertion that 저 author가 뭘 가리키는 걸까요? 그러면 바로 독해를 가리킵니다. 즉 화자는 뭐뭐라는 저자의 주장에 반대합니다. 여기 that 이하에는 뭘 쓰는 거냐면은 RC 얘기를 넣으면 돼요. 그리고 arguing that that이야라고 주장하면서 반대한다. 이 arguing that 이하는 누가 하는 얘기냐면 화자가 즉 LC가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쓰이는 거예요. 이게 독해였었죠? 그래서 불가능하다. 페니키아인들이 아프리카를 일주해서 실제로 항해했을 그 가능성 불가능한 거다. 그거에 반대를 합니다. 화자는. 그러면서 데디아라고 주장하기를 그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자, 서론 끝났고요. 그 다음 본론 1입니다. 본론에는요 이렇게 화자의 입장을 쭉 플러스 마이너스 3문장 정도로 씁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끝에 부분에다가 독해 내용을 요약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본론 1에 화자의 주장이 뭐였습니까? 바로 요거였었잖아요. 페니키아인들의 배가 심플하긴 했지만 그렇게 항해를 못했다는 건 아니야. 그래서 영국 탐험가가 실제로 한번 똑같은 조건으로 항해를 해봤는데 성공하지 않았느냐. 배에 좀 피해가 있긴 했지만 그리고 이것이 대조를 이룬다. 저자의 생각과 그리고 여기다가 독해 내용을 적으시면 되는 거예요. 한 문장이면 족합니다.
역시 두 번째 본론도 마찬가지 원리이고요. 조심하셔야 되는 건 표현 바꿉니다. explains가 maintains로, 그리고 아까 있었던 be in contrast to가 be in opposition to로 바뀌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LC 내용 대략적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세 문장 정도로 적어요. 그래서 그게 뭐였냐면은 아프리카를 이렇게 일주에서 하는 항해가 정말 이제 필요했을 거다라는 거였는데, 그게 뭐였냐면 뭐냐면 적들에게 그 이지 액세스를 줄 수 있으니까 그 수에즈 운하를 그때 건설할 수가 없었고 결국은 다른 경로를 찾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얘기가 나왔었죠. 그리고 나서 이것이 독해의 주장 뭐였냐면 굳이 그렇게 돌아갈 이유가 없었다. 그것과 대조를 이루죠. 마지막으로 본론 세 번째, 자 says로 바뀌었고요. differed from이 들어가 있습니다. LC 내용을 쭉 적고요. 다음 RC 내용이 들어가면 되겠죠. 그래서 그게 뭐였냐면은 페니케인들의 기록이 바로 증거인데, 남반구에 가봐야만 알 수 있는 사실이 있는데, 그게 뭐였냐면 태양의 방향, 북쪽으로 움직이는 방향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아프리카 일주가 아마도 그 미스, 잘못된 속설일 것이다라는 주장과는 대조 반대된다라고 해서 에세이를 마무리 지으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통합형이었어요. 저희 그럼 이제 독립형 예상 문제를 보겠는데요. 제가 세 개를 제시를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템플릿을 이용해서 글쓰기라면 글이 굉장히 수월해집니다. 템플릿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달고나 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용액을 부으면 나무, 구름, 하트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즉 이렇게 5가지 템플릿 요거를 암기해 놓고, 그리고 나서 이 템플릿에다가 빈칸을 채워가는 식인데, 저희 이제 적중 특강에서는 요 템플릿을 하나하나 설명하기는 조금 너무 길기 때문에 요 템플릿이 이 문제에 어떻게 맞아 들어가는지만 이제 간략히 설명을 드리고, 여러분께서는 저희 이제 그 영단기 인강을 오셔서 들으시거나 아니면 오프라인 강의를 들으시러 오시면 저희가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인데요. All high school students should have a basic economics class. economics 경제학이잖아요. 모든 고등학교 학생들은 기본적인 경제학 수업을 들어야 한다. 요거에 대해서 저희는 어떤 걸 쓸 거냐면, 가장 먼저 사회변화 공식을 쓰겠습니다. 과거에는 그럴 필요가 없었는데 요즘에는 경제 문제가 굉장히 부각되어서 고등학교 학생들도 알아야 한다라는 식의 논리로 쓰고요. 그리고 나서 스트레스 예방 공식을 씁니다. 우리나라 대학생들과 달리 미국 대학생들은 이제 대학에 들어가면 부모님과 떨어져 독립을 하게 되죠. 그럼 많은 경제적인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때 요 수업을 미리 들었다면 그런 그 경제 문제와 관련되어진 고민, 어려움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예방할 수 있다는 논리. 또 다른 문제인데요. Which course would you recommend to high school students? 자, 다음 과정 중에 어떤 거를 네가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추천하겠느냐 그랬는데요. Cooking, personal finance, or repairing an automobile. 그래서 이제 요리냐 아니면 개인 재무 관리냐 혹은 자동차 수리에 관한 거냐, 수업 듣는 거에 관한 거였는데, 여러분 잘 보시면 조금 전에 보았던 문제랑 굉장히 흡사한 게 있죠. 뭐 있나요? 그렇죠? 앞에 봤던 문제 economics class, 그게 여기 personal finance와 같아요, 사실상. 그러니까 이 문제를 만나면 똑같이 사회 변화와 스트레스 예방 공식을 쓰면 됩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In the past, 과거에는 young people depended on their parents for making decisions. 자, 젊은 사람들이 결정을 내리기 위해 부모님에게 의지했다. Today, young people are better able to make decisions on their own. 자, 오늘날 젊은 사람들은 혼자 힘으로 결정을 더 잘 내린다. 이 문제는 여러분들 조심할 게 있어요. 뭐냐면 여기 young people are better able to, 요게 원래 문제인데요. 요거를 가끔 자기 나름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문제 에세이를 쓰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Young people should make decisions on their own. 이게 아니라는 거죠. should make decisions on their own이라고 했을 경우라면 당연히 동의를 하고서 그에 대한 이유를 찾아야 되는데, 요거는 그게 아니라 요즘의 트렌드, 이렇게 더 잘 결정을 내릴 수 있는 트렌드, 그거에 넌 동의하냐라는 걸 묻고 있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주된 의무 공식을 쓰는데 이렇게 써야 됩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알고 있다. 그들의 주된 의무가 혼자서 결정을 내리는 능력을 키워야 한다는 걸. 그래야 거친 세상을 살아나갈 수 있으니까. 그리고 나서 또 뭐 할 수 있냐면은 이렇게 혼자 결정을 내리면 스트레스를
예방할 수 있다는 거. 아무래도 부모님에게 결정을 의지하게 되면 자기가 다른 결정이 나올 수 있는데 혼자 결정을 내리면 그런 스트레스를 예방할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혼자 결정 내리는 연습을 해왔고 그래서 더 잘 내릴 수 있다라고 결론 내릴 수 있겠죠. 자, 저희가 이제 공부한 내용들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들은 다시 한번 그 동영상을 돌려보시면서 확인해 보시고요. 궁금한 것들은 영단기 홈피 질문 게시판에 올리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결과 있길 바랍니다.